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예,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왜 TBS를 MBC는 마봉충 그러는데 TBS는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어휴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몇 분 재밌는 거 있어요. TBS 털복숭 또 다른 거 TBS요 탕비실 이분이 탁월하시네요. 이분이 탁월해. 또 다른 분 탁월한 TBS 그래서 탁봉순 아 좋습니다. 여러분 탁봉순.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예, 네. 참고하겠습니다. 와. 자, 청취자 여러분 무거운 녀석들 하겠습니다. 이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기만 해도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시사 퀴즈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배종찬 소장님. 네.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인사 1호가 될 뻔했죠. 네. 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딴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닙니다. 오로지 뭐 방송만 생각하고 있죠. 방송만 네. 뭐 저쪽 쳐다보고 계시길래. 네, 더 방송 잘하려고 보고 쳐다보고 아, 그랬습니까? 네네. 예. 박찬주 전 대장 기자회견 여론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분위기도 좀 안 좋아졌다면서요? 싸늘해졌습니다. 이 갑분 삼천교육대, 삼천교육대가 웬 말이냐? 요즘 네. 뭐 정시 확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에 오랜만에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 보려는 이 돌파구가 영입 인사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 주춤한 가운데 인재 영입은 담비 같은 그런 또 돌파구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우리 공화당의 러브콜에도 응하지 않겠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 공화에 대해서 영입하겠다 그랬더니 싫다고 그런 거죠? 그럼요. 네, 또 임태훈 이 군인권센터 소장을 계속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삼천교육대 가서 한 3년 정도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유격 훈련 받고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나 떨고 있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의 기자회견은 이 공관병 갑질된 해명의 자리였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난데없이 본인의 출마 예상 지역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 어느 지역에 내가 출마하겠다. 비례대표 아니다. 천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입이 곧 공천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잘못된 뭔가 메시지를 전달받았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난 비례 안 한다. 누가 준다고 했던 건지. 네. 뭐 또 모르죠. 뭐 사전에 뭐 누가 얘기가 됐었는지도. 그랬을 수도 네. 있죠. 정상 기자. 네네. 뭐 어쨌거나 그래서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많이 좀 금이 가고 있다 이런 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네, 뭐 박찬주 전 대장이 황교안 대표가 의욕적으로 좀 밀어붙였던 영입 인사였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 공관병 갑질 논란 때문에 이 처음에 이름이 거론됐을 때부터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당내 시선이 있었는데 이 황교안 대표가 뭐 아랑곳 없이 그 1차 영입이 좌절된 뒤에도 뭐 박찬주 전 대장을 향해서 뭐 귀하신 분이다라거나 다음에 이제 안보 분야 인재 영입 때 또 영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좀 발언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좀 상당히 곤혹스러운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정국 이후에 좀 지지율이 계속 좋지 않았는데 지금 이 논란으로 좀 국민들로부터 좀 점수를 상당히 이룰 수도 있게 됐고요. 또 당내에서도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좀 너무 불통 아니냐, 예. 너무 자기 생각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논란도 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황교안 대표도 뭐 결국 더 끌어갈 수 없었던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박찬주 전 대장이 영입 명단에서 배제가 됐나라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사실상 영입을 철회했다. 좀 예.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칫 이게 지금 주춤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군 문제는 20대 남성 여론과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에 악영향, 네. 악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네. 박찬주 전 대장은 근데 뭐 자기가 한 말에 전혀 문제가 없다. 오늘 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관병과 관련해서 한 기자가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런데 공관병에게 뭐 바베큐를 만들라고 그러고 또 뭐 장보러 보내고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것은 육군의 편제에 있는 것이다. 네. 육군의 편제에 있기 때문에 아들처럼 내가 대한 것이다. 그랬더니 또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대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관련된 댓글들을 보면 과연 어떤 아들이 요즘에 그런 이거 요즘 아들은 장 보러 가라 그러면 장 안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들인지가 상당히 궁금하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는 많은 2030들이 나를 지지 응원하고 있다. 예.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댓글이 그 2030이 누군지를 좀 밝혀달라. 예. 묻고 싶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뭐 삼천교육대가 나오니까 저도 사실은 교육대 출신이거든요. 신병교육대 네. 24단. 아니 배 소장님 이거 뚱코벨은 제가 쳐야지 왜 배 소장님이 치고 그래요. 아니, 사회자가 치는 거지. 아니 지금 속으로 네. 교육대만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셨어요. 이 굉장히 제가 본 가장 빠른 속도로 배를 치셨어요. 네. 자,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정상근 기자 뭐예요? 네, 눈길을 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기획단 소식입니다. 뭐 발족했죠 총선기획단이. 네, 화제예요 요즘. 맞습니다. 어제 이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를 위한 총선기획단 구성안을 확정을 했는데 이 기획단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고요.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 등 네. 당 안팎의 인사 1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면면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당 여성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그리고 장경태 청년위원장이 합류를 했고요. 또 당내 초선 의원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좀 가장 눈에 띄었고 또 강훈식, 재윤경, 정은혜 의원이 들어갔고요. 예. 또 원외 인사로 정청래 전 의원도 포함이 됐고요. 예. 그리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이 강선우 전 이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 그리고 가장 눈에 띄었던 이 프로게이머 출신이자 사회운동가인 황희두 씨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명단을 종합해 보면 그 15명 중 여성이 5명, 이 청년은 4명으로 구성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얘기인데 이 청년 중에서도 30대 2명, 20대 1명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2030 청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인선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뚱코벨 네. 배 소장님. 근데 좀 전에 정 기자도 네. 얘기했지만 황희두 프로게이머 이분이 누구예요? 이게 유명합니다. 이게 프로 게이머로도 유명을 하거든요. 20대인데 네. 청년 또 여성 쪽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이 총선기획단 컨셉이거든요. 그중에서 또 두드러지는 인물입니다. 또 시사 유튜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당내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른바 취업, 젠더, 그다음에 공정, 또 청년 이런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주제로 부각시킬 수 있는 인물이 황희두인데 정말 또 상당히 유명한 게이머입니다. 프로 게이머인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이머는 임요한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임요한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이 황희두 이 프로 게이머를 이 총선 기획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이 게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두? 벨 좀 눌러주세요. 아세요? 배 소장님. 네. 황희두 씨 아세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게임 얘기나 근데 정상근 기자 세대는 네. 게임 많이 하지. 무슨 게임 잘해요? 저는 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스타크래프트. 근데 이 황희두 씨가 스타크래프트 게이머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저도 뭐 임요한 테란, 그 선수까지 세대여가지고 테란이죠. 할 줄 알아요, 배 소장도? 테란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테란요? 테란. 네, 그 테란? 거기 네. 게임에 나오는 그 종족 중에 하나인 임요한이 테란의 형제죠. 네, 됐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어때요? 지금 어제도 이제 이철희 의원 네. 어제 점심 먹고 디저트쇼에 출연했고 표창원 의원 2명 나왔는데 또 있나요? 어때요? 뭐래요? 지금 인재 영입도 중요하지만 당이 얼마나 쇄신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좀 물갈이도 각 당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불출마 의원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공식 선언을 했죠. 그냥 이철희 의원, 이 표창희 의원 등이 있고 예.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이전에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었고요. 다 포함해서 한 10여 명 정도가 불출마 의사를 문서로 이렇게 제출을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민주당은 이 불출마 의원을 빼고 또 나머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이 하위 20% 정도의 의원한테 이제 공천에서 이제 감점을 줘서 이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이 민주당 전체 의원이 한 128명이니까 한 20%면은 20명 정도 남짓한데 불출마자 10명까지 빠지면은 이 사실상 이제 물갈이 대상이 30명 이상이 될 것이다. 네. 네,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뚱크벨. 네. 이 불출마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면 한번 여의도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저는 오로지 상암동이죠. 아 상암동입니까? 네네. 뭐 그냥 한번 가실 가보는 생각이 것도 없어요? 허리케인. 네, 네. 오로지 허리케인만. 네. 뭐 딴 데 많이 나오던데요, 뭐. 자, 자유한국당도 이 총선 객단을 출범했죠. 네. 김은 샜지만 앞으로 기회를 살려야 될 과제인데요. 친박 인사로 구성됐다라는 거 이 집중적으로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황교안 리더십이 흔들리는 또 이유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김새는 이유가 총선 기획단이 출범하는 임박한 그 순간에 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논란이 이 번진 것이거든요. 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이자스민 의원 바로 이 다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전 국회의원인데 이제 이 자유한국당 문을 두드렸지만 또 민주당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정의당의 품에 안겼거든요. 그래서 이 자스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을 붙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총선기획단에 포함해서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2차, 3차 어떤 영입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에밀레 종이 뚱코벨 소리 같아요. 뚱 해가지고. 네. 네. 화났어요, 에밀레 종? 왜 뚱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네, 화났네요. 네, 그래요. 네. 햄버거 2개 먹었다고. 자, 뚱코벨 다음 세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 네, 무겁게 들으셔야 됩니다. 짙어지는 계엄령 청와대 개입 의혹. 예. 이 군 인권센터가 제기한 문제가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인권센터가 이 계엄령 문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았어요? 네, 보고서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 보고서 문건에 대해서. 예. 그리고 왜냐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우리 시간에 무거운 퀴즈로 또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참석해야 되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기했는데 퀴즈 냈던 건 NSC. 네네. 예.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건의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2016년 11월 12월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 12월 9일이었기 때문에 이때 여러 문건들의 보고서가 연달아 올라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 탄핵 당일날입니다. 탄핵안 가결이 됐던 국회에서 이 군 조치사항 검토라는 문건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군 인권센터는 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정상훈 기자, 네네. 이번 공개된 목록에서 의심되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12월 9일자, 그러니까 탄핵안이 가결된 그날 이 군 조치사항 검토라는 문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뭐 자세한 그 문건의 내용이 담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목만 그 리스트로 쭉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보면 이 당시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에게 이 현 상황 관련 보고서, 그리고 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 현 상황 관련 그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 이 청와대 부속실 쪽으로 이 최근 군부 동정 및 분위기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현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촛불 집회를 의미를 하는 예. 것일 테고요. 어쨌든 뭐 그 그래서 이 문건들을 보면은 이 뭐 현 상황 관련해서 뭐 기무사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수 단체의 활동 내용 등을 쭉 이제 보고를 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뭐 계엄령 문건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이제 혹은 이 보수 단체를 동원해서 뭐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거 네.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제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그 이후에 이 조현천 사령관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났다. 예. 탄핵안이 가결되던 당일에 이 두 사람이 만났다. 뭐 그런 내용도 이 군 인권센터가 추가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조금 전에 정 네. 기자도 얘기했는데 배 수장님,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당시에 한번 만났다 이런 얘기, 더 자세한 얘기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권센터에서 제기한 이야기는 이 문건이 넘겨졌을 때, 전달됐을 때 단순히 보고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탄핵 소추안 가결됐던 날이 이제 2016년 12월 9일이었거든요. 그랬죠. 이때 단순히 문건만 전달된 게 아니다. 지금 이 청와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는 기무사 사령관이었던 전 사령관이죠. 이 조현천이죠. 네. 조현천.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지금 미국에 나타나지 가 않고 있기 있는 때문에 거는. 지금 기소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소 유예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는 더 이것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소 중지는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 더 이 상당히 이 문제가 되는,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네. 이때 상당히
포괄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상근 기자가 제기했던 것처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또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폭넓게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